25기가 bps가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정말 오이솔루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팔릴 거냐, 많이 팔리지 않을 거냐가 기업의 매출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5G 특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오이솔루션 적정 주가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그때는 약간 PER이랑 EPS 위주로 적정 주가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이솔루션은 일단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얼마나 커질 회사인지, 그리고 미국의 5G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트랜시버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트랜시버. 여기 회사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한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옵티컬, 뭐 PON, 뭐 스마트 SFP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생긴 거는 비슷비슷하죠. 이게 트랜시버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통신 장비 쪽에 쓰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와이어리스 백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이터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통신망에 쓰이는 텔레콤에도 사용이 되고 가정용에 사용되는 FTTH라는 곳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와이어리스 백홀, 그러니까 기지국이나 중계기나 RRH 등에 사용되는 트랜시버가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매출의 대부분이 광통신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완전히 통신 장비 쪽에 올인한 회사예요. 예전에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50%가 통신 쪽이고 나머지가 이제 핸드폰 부품이나 자동차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오이솔루션은 몰빵입니다. 올인입니다. 완전히 통신 쪽에 올인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5G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삼성전자 출신의 광트랜시버 양산 전문가에 의해서 창립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도 관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차트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저점 대비 5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이솔루션이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주식 설명회 같은 데를 갔었을 때 5G에 대해서 그 강사분한테 좀 여쭤봤었는데 그 강사분은 이제 5G는 다 털고 나가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차트는 물론 차트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차트 자체보다는 본질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에.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2배 오르고 3배 올랐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에 집중을 하지가 않은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2만 원대 후반에서 매도를 했어요. 당시 수익률로만 따져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40% 정도 수익을 봐서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팔고 나서 거의 2만 원 기준으로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속이 조금 쓰렸는데 뭐 다 이렇습니다. 주식이란 게 원래 이래요. 제가 팔고 나서 더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분석했을 때로는 정말 딱 목표가가 28,000원이었어요. 당시 제 그 EPS랑 PER 분석으로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목표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 8만 원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고, 이게 그 미국 시장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들을 보면은 아직 미국 시장 매출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나중에 한두 달 뒤에 2분기 실적이 나오고 3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항상 컨센은 좀 한 발짝 좀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컨센이 나오기 전에 지금 컨센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을까? 그리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분기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와이어리스 쪽, 그러니까 무선 통신망 쪽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86%고 지역별로 보면은 국내가 83%로 대부분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해외는 16%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송 속도별로 이게 되게 다양한 제품들, 속도별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10기가 BPS랑 25기가 BPS 이상이 많이 팔리고 25기가 BPS가 대부분 50% 이상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미국 쪽에서 매출을 많이 내던 회사였어요. 미국 쪽에 OES 아메리카라는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고 이제 100% 자회사죠. 근데 매출 비중을 보시면 원래 미국 쪽이 50%이고 한국이 뭐 반절, 그리고 일본이 반절, 뭐 이렇게 매출을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2018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국내에서 5G 투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해외 쪽 수출은 비슷비슷한데 도메스틱, 그러니까 내수 쪽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네, 내수 쪽이 폭발적으로 늘은 상황입니다. 이 오이 솔루션에 대해서 레포트를 좀 찾아보면은 현재 삼성전자를 메인으로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에도 납품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화웨이 쪽 납품하면 이거 중국 쪽 수혜도 받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IR에 전화를 해봤죠. IR에 전화를 해보니까 중국 쪽으로는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화웨이는 화웨이 코리아, 즉 LG U 플러스에서 이제 화웨이 쪽 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 LG U 플러스에서 쓰는 들어가는 화웨이 쪽에 납품을 하는 거지 중국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확인한 바로는. 이게 이제 납품처가 중요한데 중국 쪽의 수혜를 받는 게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RFHIC, 사실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죠. RFHIC가 수혜를 받고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좀 찍겠지만 그 KMW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5G 2대 대장 중에 하나인데 KMW 같은 경우에는 이 ZT 쪽에 납품을 해요. KMW는 ZT에 납품을 하는데 이건 이제 화웨이 코리아에 납품을 하는데 ZT는 KMW는 실제로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ZT 쪽에 실제로 수주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수혜를 받을 기업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RFHIC랑 KMW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KMW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오이 솔루션이랑 약간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 둘 중에서 뭐가 대장이 될지, 어떤 게 5G의 진정한 대장이 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저도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한국은 3.5GHz를 사용하고 미국은 28GHz 기지국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IR 전화해 보니까 28GHz에는 10bps,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10bps랑 25bps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특히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트랜시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5GBps가 미국 쪽으로도 앞으로 많이 매출이 발생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당연히 10보다는 25가 단가가 더 높고 비싸겠죠. 그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고 제가 IR 전화해 보니까 가격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단가는 안 알려줘서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25기가 BPS가 더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트랜시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 쪽은 북미가 2019년도 하반기, 일본이 2020년도 상반기에 매출이 증가가 되면 아까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미국 쪽이 50%, 일본 쪽이 한 25%니까 여기서 이제 매출이 점프를 하면은 오이 솔루션 매출도 같이 점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전망입니다. 25Gbps라는 것이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경쟁자들이 치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5GBps가 지금 19년도에는 이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 늘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트랜시버라는 것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엄청나게 통신 장비 쪽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SS 네트워크, 그러니까 5G 쪽 기지국이나 회사나 가정집에 굉장히 많이 다양한 곳에 들어가게 되고 25기가 bps가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정말 오이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팔릴 거냐 많이 팔리지 않을 거냐가 기업의 매출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미국 시장은 어떠냐?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냐? 그 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수출은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이게 좀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은 이 어그리가 되는 게 지금 가입자 수가 5G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5G 가입자 수가 165만이에요. 실화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인이 다 가입을 한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6월 말 기준으로 영국이 15만, 미국 10만, 이탈리아 어쩌고 저쩌는데 한국이 165만. 한국이 완전히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인구 수로 따져 봤을 때 미국이 전체 인구에서 10만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거의 아무도 안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G 핸드폰을 지금 아무도 미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언제부터 5G가 폭발적으로 좀 늘까? 예상은 이제 애플폰의 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애플 5G가 이제 출시가 되는 시점부터 미국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미국인들이 애플 엄청 좋아하잖아요. 완전히 애플만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애플이 4월 달에 퀄컴과 소송이 있다가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애플도 빨리 그 모뎀이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빨리 받아서 5G 핸드폰을 내고 싶다라는 것이 애플의 지금 전략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 힘들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이고, 기사에서는 내년 정도에 5G 핸드폰이 좀 출시가 될 것 같다. 내년 이제 중순 정도 출시가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늦어도 내년 초, 빠르면은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처럼 5G가 이제 많이 깔리게 되겠죠. 많이 깔리면은 이제 오이 솔루션이 삼성전자, 메인이 이제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통해서 이제 트랜시버를 수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키아 쪽으로도 많이 수출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에릭슨 쪽이랑은 그 미국 쪽에 직접적으로 파는 그 커넥션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메인 두 개가 사실은 가장 영향력이 크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G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고, 오이솔루션은 미국 법인을 통해서 매출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미국에서 5G 투자가 확대가 되면 오이솔루션한테는 호재다.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거는 제가 영상을 좀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게 뭐 계속 오른 것 같지만 2달 정도를 횡보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저도 뭐 기다리는 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중간중간은 10%가 넘는 하락이 한 2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을 믿고 버티기가 사실은 2달 정도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그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영상은 KMW랑 오이솔루션 어떤 게 대장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KMW를 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좋은 레포트 나쁜 레포트를 좀 찍는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거의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좋은 레포트 나쁜 레포트를 다음 영상을 좀 찍고, 이 다음 기업 분석할 게 다산 네트워크스도 좀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유선막 쪽 회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지금 1분기 2분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이것도 하반기가 될수록 기대가 좀 큰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많이 찍을게요. 네, 이상입니다.